안녕하세요, 3D모커입니다. 3월 2일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DJI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DJI FPV 콤보. 기존에 있던 것들은 DJI FPV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글, 조종기, 그리고 에어유닛 품이었던 거죠. 완제품 구성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출시된 거는 고글, 조종기, 완제품 기체. 요게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세 가지로 플라이모 키트라고 이름이 붙어서 출시가 됐고요. 완제품의 드론이죠. 그 제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소문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수입사에 직접 가서 출시되자마자 수령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에 실제로 찾아와서 구매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분들하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기체 만져가면서 현장에서 받자마자 바로 개봉을 했었거든요. 개봉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활성화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하고 연동도 하고 비행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출시된 기체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제품 드론, 그 다음에 조종기, 고글, 요게 이제 플라이모 키트로 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배터리 2개죠. 전용 배터리 2개, 그리고 배터리를 3개까지 충전할 수 있는 요 배터리 차징 허브까지 포함된 플라이모 키트라고 이제 이름이 돼서 요 제품하고 배터리 단품 이렇게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왔는데, FPV 드론을 올해로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고인물로서, 그리고 이 FPV 드론을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튜토리얼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교육도 수년째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달라진 점들, 그리고 어떤 차이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이 완제품 드론이 어떻게 이 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기존의 센서 드론 시장은 거의 장악을 했죠. 성능이나 뭐 가격적인 면이나 다 장악을 했다고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FPV만큼에서는 좀 많이 버거워했어요. 네, 그 이유가 DJI에 비해서 소규모 업체,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이 정말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완제품의 형태의 드론들은 거기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면 완제품으로 해서 딱 나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부품 하나 바꾸면, 예를 들어서 모터 바꾸면은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FC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소프트웨어도 계속 업데이트되고요. 레이싱 드론에서만큼은 완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게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DJI니까 이번에 작심을 하고 나온 것 같아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FPV가 여태까지는 되게 매니아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부품들을 하나하나 조합에 맞게 선택을 하고 조립을 하고, 특히 납땜 이 부분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왜냐면 평소에 이제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납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세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시고 하고는 싶은데 이게 엄두가 안 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출시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사가신 것 같아요. 대충 얘기 들어봐도 거의 뭐 이번 주 안에 국내에 수입된 것들은 다 이제 품절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실제로도 사시는 분들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로 나온 건가 오늘 하루 종일 꼼꼼히 따져보니까는 제 생각에는 일단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기존에 해오진 않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매빅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드론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 타겟으로 잡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정장치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FPV 레이싱 드론은 사실 안정장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거를 무조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 안전장치들이 때로는 조종자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또 하나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 FPV 드론 콤보를 제가 오늘 세팅하면서 보니까는 어플을 핸드폰에 2개를 깔게 돼 있어요. 그거는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어플은 DJI 플라이라는 어플인데, 그거는 가지고 활성화하고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세팅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글을 통해서 영상 아웃을 스마트폰 화면에 바로 띄워주게. 우리 이제 매빅 같은 경우는 조종기에 연동을 하면 영상이 바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식이에요. 오큐싱크 3라고 해서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성능은 일단 딜레이는 거의 못 느낄 정도, FPV 기존에 사용하던 FPV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플이 있는데요. 이 어플을 제가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작심하고 만든 것 같아요. DJI에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DJI 버추얼 플라이트 어플인데요. 그 어플을 핸드폰에 깔고 고글과 조종기가 있으면은 고글 화면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튜토리얼도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키 하나하나에 조작하는 방법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모드, 실전 모드, 레이싱 모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어플도 사용을 해봤고 실제 비행도 해봤는데 실제 비행할 때에 기존에 하던 레이싱 드론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이 스위치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스위치를 보고서는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고글 화면에만 보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스위치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어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잘 만든 것 같아요, 정말. 그 어플을 하면서 하나하나 습득할 수 있게, 체득할 수 있게 완벽하게 그렇게 어플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냐면 하늘을 나는 거기 때문에 이 키 잘못 조작하면은 이제 오동작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기능으로 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닌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면은 매뉴얼 모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라는 게 있어요. 비행 모드인데 매빅 같은 경우는 이제 GPS 모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멀 모드고 거기서 조금 더 빠른 게 이제 스포츠 모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세 가지 모드가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싱 드론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아밍 걸고 아밍 끄는 방법도 달랐어요. 근데 얘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나 노멀 모드에서는 착륙하는 방법이 다르고 아밍 키는 방법, 끄는 방법이 다르고 이 매뉴얼 모드에서 또 키는 방법, 끄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 다음 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매뉴얼 모드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아크로 모드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그냥 아크로 모드 딱 놓고 스위치 켜서 비행하면 그냥 그게 아크로 모드였거든요. 그 스위치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근데 얘는 달라요. 순서를 말씀드리면 매뉴얼 모드에서는 여기 이제 스타트 스탑 버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2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아밍이 걸리고 2번 눌러주면 아밍이 꺼집니다. 그리고 매뉴얼 모드로 해서 프로를 하려면은 그 고글 화면에서 보고 이 초록바에 스틱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번 더 안정장치를 둔 것 같아요. 그냥 매뉴얼 넣었다가 바로 매뉴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맞추고 날리면은 앵글 상태가 됩니다. 비행 중에 모두 바꿔가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스위치 자리도 아직 익숙치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스위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사례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륙을 해서 비행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모드를 다 바꿔도 아크로가 아닌 거예요. 앵글 모드인 거예요. 이제 그 십자선에 맞추는 거를 이제 매뉴얼 모드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거 찾다가 착륙을 할 때 매뉴얼 모드로 착륙을 했는데 내려와서 풀업이 안 꺼지더라고요. 끝까지 내리고 있어도. 근데 결국에는 얘 2번 눌러가지고 이제 풀업 도는 걸 멈췄어야 되는데 스로틀을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내리고 있다가 이제 바닥에 내린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게 뒤집어졌죠. 뒤집어졌는데 이제 풀업이 계속 도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밍은 안 꺼지고. 이걸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매뉴얼 모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2번 누르면 꺼지거나 스포츠 모드나 노멀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스로틀을 끝까지 내리고 있어야지 아밍이 멈춥니다. 그거를 몰라가지고 정말 황당했어요. 새 거였는데. 그래서 프로비 한 세트가 이제 다 갈려버렸는데 흙 다 튀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제 키 조작이 능숙하지 않으시면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이 너무 많다는 거, 안정장치가 많다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하고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2가지거든요. 스마트폰 어플을 깔아서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PC에 DJI 어시스턴트 2 FFP 시리즈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PC로 하거나 2가지인데 저는 결국에는 PC로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플 연결해서 세팅 같은 것도 보고 화면도 보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나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영상 한 편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사실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다음 편에 하는 걸로. 다음 편에는 활성화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거, 그 다음에 DJI 버추얼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사용하는 거,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과연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기체를 덥석 사용하시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벌써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한 것은 드론 입문자들을 타겟으로 출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놨겠죠. 안정장치도 많이 넣어놨고요.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이 편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았던 게 비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로틀을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딱 서요. 호버링, 말뚝 호버링이라 하죠. DJI 이 말뚝 호버링 성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다가 딱 하면 딱 서요. 급정거도 있어요. 급정거 버튼 누르면은 가다가 그냥 딱 서요. 물론 이제 좀 밀리죠. 하늘에서 나는 거니까 그 자리에 딱 서지는 못하겠죠. 근데 정말 딱 서서 안전하게 딱 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수리가 이제 국내에서 원활하게 얼마나 빨리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기존에서는 FPV 드론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처음에 어려워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암대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다니거든요. 가격도 싸요. 뭐 10,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한 2개 갖고 다니고 추락해서 망가져 봐야 암대 부러지는 정도. 그 자리에서 그냥 볼트 풀어가지고 암대 바깥끼면 바로 또 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도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기존 거보다 훨씬 아주 많이 편하긴 하지만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고요. 변적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배터리 하나가 용량이 2200mAh인데요. 6셀. 얘네들가 20분 비행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호버링 기준이고요. 실제로 제가 날려보니까는 기존의 6셀 레이싱 드론보다 1, 2분 정도 더 나오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더 날려보고요. 테스트 해보고 런타임은 아마 제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20분은 안 나올 거라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호버링에서 20분 나오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입문을 좀 수월하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 장점은 있어요. 제가 반갑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이 FPV가 워낙 매니아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았다는 게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손쉽게 입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FPV 하시는 분 정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 건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FPV를 해오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뭐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잠깐 날려봤는데 좀 많이 답답한 그런 드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분들은 전부 다 아크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물론 안전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크로를 한다는 거는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그냥 무조건 추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앵글 모드, 자이로 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기본이 자이로 모드고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조작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불편했고요. 비행성, 기동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얘를 가지고 허공에서만 날린다, 뭐 그러면은 뭐 상관없겠죠. 넓은 들판이나 허공이 하늘 위에서만 날린다고 하면 변정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리턴 투 홈 확실하고 맵이 기체들. 사실은 FPV의 진짜 묘미는 복잡한 구조물 아니면 나무 사이 아니면은 구멍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묘미인데 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는 제약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는 아마 많이 좀 답답한 드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짐벌도 이제 일축 짐벌이라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짐벌이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비행 중에 이제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짐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되게 장점이었어요. 그런 부분 되게 좋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허공에서 빠른 속도로만 찍는다, 글쎄요. 단순히 그런 용도라면 글쎄요. 기존에 매빅 하셨던 분들은 매빅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근데 기존에 레이싱 하셨던 분들은 기체 하나만 가지고 비행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를 속도감 있게, 빠르게, 난이도 있게 그런 비행들 많이 하다 보니까 추락도 많이 하고, 근데 수리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기체를 한 2대, 3대 이렇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2대, 3대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견적 나는 것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DJI에서 어떻게 AS나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할지는 계획이 있겠죠. 그거는 차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역시나 기대했던 것처럼 곡을 쓴 매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입문에 쉬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론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고글을 쓰고 비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왜냐면 이제 고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정말 1인칭 시점으로 비행하는 이 FPV 드론이 요 매력에 요걸 하고 싶으신 분들, 왜냐면 이거는 내가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다른 드론에선 범접할 수 없는 매력이죠, 이 FPV 드론이. 처음에 아예 입문하시는 분들이 FPV를 한다라는 건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매빅 가지고 한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매빅이나 이런 거를 할 바에는 아주 저렴한 10만 원 내외의 이런 드론으로 처음에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매빅을 할 건지 FPV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물론 FPV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FPV 매력에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FPV 드론만이 가지는 이 매력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르거든요. 그 드론을 쳐다보고 비행을 하는 거랑 드론에 내가 올라타고 비행하는 거랑은 뭐 완전히 다른 거죠. 거의 같은 드론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같은 날아다니는 비행체지만. 자, 그래서 DJI FPV 콤보에 대한 개봉기였고요. 원래는 이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스펙 정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자료가 잘 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오랫동안 FPV를 해온 입장에서 느낀 점, 첫 소감은 개봉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 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활성하고 펌업하고 바인딩하고 세팅하는 과정, 그리고 전용 시뮬레이터 그거 하는 과정,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게 과정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야외에서 비행하면서 비행하는 소감, 그거에 대한 또 후기,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서없이 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2편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쓰그레 몽코였습니다.